안녕하십니까. 프리랜서 스퀘어 박PD입니다. 프리랜서 스퀘어. 프리랜서의 단점 중에 다른 데서는 얘기 잘 해주지 않는 진짜 실질적인 단점들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프리랜서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그게 좀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초등학생 때 방학이 되면 어떻게 하셨어요? 시간표를 막 작성해가지고 그거대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루 살다가 결국 방학 끝날 때쯤 되면 미친 듯이 일기 쓰고 미친 듯이 탐구 생활하고 그랬겠죠.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에 프리랜서 했을 때는 그 자유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밤에 주로 집중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7시 넘어서 저녁 먹고 나서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서 막 새벽 2, 3시 조용한 시간에 아무도 없을 시간에 막 일하고 이런 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10시나 11시쯤 일어나고 자는 건 새벽 대여섯 시. 규칙적이면 모르겠는데 그게 때로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혹은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지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마감일이 만약 열흘 남았다 그러면 10분의 1씩 조금씩 일하면은 충분히 뭐 하루에 서너 시간씩만 일하면서도 끝낼 수 있는 일을 계속 미루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란 게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분명히 단점이긴 한데 극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쉬는 날을 정해놔요. 그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색했거든요. 내가 정해놓은 퇴근 시간이 돼서도 그 일을 못했다 하더라도 딱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날은 내가 정해놓은 시간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그렇지 않은 날도 있긴 하지만 그런 기준조차도 없다 보면 점점 그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마련이거든요.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좀 일찍 일을 마쳐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늦게 일어나서 조금 늦게까지 작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 정해놓은 시간만큼 내가 일하고 정해놓은 시간에 그걸 털고 일어나는. 제가 SK를 쓰고 있는데 SKT를 쓰고 있는데 T 그 어플에 들어가 봤어요. 통신비가 보통 10만 원이 훌쩍 넘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도 많이 봐야 되고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그걸로 뭔가 전송해 줘야 될 때도 있고 뭐 그런 거에 제약을 받고 싶지 않아서 한번 트래킹을 해봤어요. 제가 어떤 어플을 얼마나 쓰고 와이파이일 때는 어느 정도 LTE로는 어느 정도 데이터를 쓰는지를 좀 보려고 이 어플을 보면 얼마나 내가 쓰고 있는지가 보여요. 프리랜서를 하면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니까 LTE 데이터보다는 와이파이로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저번 달부터는 3점 몇 기가 주는 그 요금제로 바꿨어요. 기본료가 3분의 1, 4분의 1 수준이에요.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돈을 많이 번다, 적게 번다의 개념을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직업군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프리랜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맡아서 주기적으로 레귤러를 제작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그렇게 주기적으로 레귤러를 제작하려고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예 일반 업체에 맡겨버리기 때문에 프리랜서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달에는 일이 많을 수도 있고 어떤 달은 일이 적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 어떤 달은 소득이 굉장히 많아지고 어떤 달은 굉장히 적어지는 거예요. 고정적으로 나가는 내 통신비 혹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내 교통비 혹은 내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할부금 뭐 아니면 공과금도 요즘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그게 합쳐지면 내 수익보다 그게 더 많아질 때도 있거든요. 편차가 많은 것들이 단점이 될 수가 있지만 내 지출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면 그런 단점들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해요. 제 주변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생산적인 활동을 해. 수익 창출을 해내라. 인생에 있어서 수익 창출을 하는 시간을 꼭 마련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 그런 걸 저는 생산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 제작이라는 건 제 안에 있는 어떤 지식이나 제 안에 있는 영감이나 제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뽑아내서 저를 소비하는 작업이죠. 회사에서는 여러 사람을 만나잖아요. 회의도 여러 사람이 하고 그러다 보면 저 사람의 어떤 이야기, 저 사람의 경험담, 저 사람의 아이디어를 들으면서 그걸로 다시 이렇게 채워지는 게 있단 말이죠. 프리랜서는 주로 혼자서 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죠. 아니면 굉장히 한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어느 순간 고갈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만하고 싶다, 다시 회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제가 예전에 김창욱 교수님 강연을 듣다가 당신의 시간을 모두 돈 버는 데다 할애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 일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것만큼 혹은 그것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나를 다시 채워주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전시회를 보러 간다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영상을 본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아니면 책을 읽는다거나 내 스스로 동기부여를 다시 하고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점검받기도 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또 영감이 필요하다면 제가 어떻게 영감을 받고 있는지 저는 어떤 식으로 모티베이션을 하고 어디서 영감을 받아서 작업에 적용시키는지도 영상으로 따로 만들고 싶은데요. 어쨌든 그런 영감들을 받아서 내 작업에 다시 투영시키는 그런 선순환을 스스로 만든다면 아마도 풍성한 프리랜서로서 어떤 만족감 있는 일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프리랜서 분들의 유튜브를 좀 둘러보게 됐어요. 라이프 오브 정화백이라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공감을 많이 받았고 좋다. 역시 이게 유튜브의 선순환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채널에서는 여러 가지 프리랜서로서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를 받을 것인지 여러분 잘 하고 계십니다. 화이팅입니다 하는 영상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올려보려고 했는데요. 앞으로도 그런 작업들은 계속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컨텐츠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게 되고 뭐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고 싶으니까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제가 작업하는 모습들 혹은 제가 뭐 이런 때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뭐 이런 실질적인 것들을 좀 같이 올려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사실은 이전에 찍었던 장점 영상을 좀 먼저 올릴까 했는데 두 개를 같이 올리느라 좀 늦어졌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사과드리고 기다리셨던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 두 개로 좀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